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투표소 현장 연결해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모든 선거운동을 마감한 대구시장 후보들은 마지막 호소를 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결과를 쉽게 점치기 힘든 곳이 많은데요. 접전이 펼쳐질 곳은 어디인지 알아봅니다. 연중 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골목문화 해설사와 함께 대구 근대골목 투어 1, 2코스를 둘러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6.4 지방선거 날인 오늘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 안동은 23도가 예상되는데요. 한낮에도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오전 6시부터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구광역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 마련된 수성구 만촌 1동 제5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에도 이른 아침부터 지역 일꾼들을 뽑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모두 1,550여 개 투표소에서 현재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유권자는 201만 2천여 명, 경북은 221만 1천여 명으로 모두 422만 4천여 명입니다. 지난 5회 지방선거보다 17만 2천여 명,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6만 3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대구의 잠정투표율은 2.8%, 경북은 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사전선거에서 대구는 투표율이 8%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차량 등록 사업소 투표소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6.4 지방선거일을 맞아 지역의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김원옥 여사와 함께 오늘 오전 수성구 범어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범어1동 제1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한 뒤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주민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준하경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대구 동천초등학교에 마련된 범어 3동 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합니다. 이 밖에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투표소를 잇따라 찾아 투표를 한 뒤 차분한 가운데 선거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에서는 모두 525명을 뽑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에서는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 각각 1명, 구청장 군수 8명, 그리고 광역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30명,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16명 등 모두 156명을 뽑습니다. 경북에서는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각각 1명, 시장과 군수 23명, 광역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60명,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284명 등 모두 369명을 뽑습니다. 한편 기초단체장의 경우 대구는 남구청장과 달성군수, 경북은 고령군수와 봉화군수 선거가 후보가 1명뿐이어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늘 새벽부터 시작됐는데요.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인 대구시장 후보들은 마지막 각오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여당 후보,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사태 등으로 위기에 빠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당의 거짓과 선동이 대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키고 대구 살리는 선택, 우리 시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 저 권영진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선거운동을 통해 변화를 원하는 대구 시민의 간절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가덕도 신공항 논란에서 보듯
여당 일색인 대구 정치권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자신에게 힘을 실어 대구 대박을 이루자고 호소했습니다. 저 김부겸이가 바로 그런 시민들의 분노를 정말 제대로 받아서 어떤 가덕도 신공항 문제 막아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한번 지켜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꿔야 대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심장이 된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 정의당 이원준 후보 등 진보 정당 후보들은 박 대통령 선거 마케팅으로 정책 선거가 실종되었다며 서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자신들에게 지지를 부탁했고 무소속 이정숙 후보는 유일한 여성 후보인 자신을 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청년 여성 이런 여러 다수 서민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따뜻한 지방자치야말로 새로운 대구로 가는 길이고 젊은 피로서 저 송영우가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구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저희 정의당과 이원준이 대구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에 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이 있고 또 특히 이제 문화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더욱더 제가 제 강점을 발휘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역시 대구는 정치적으로 앞선 도시라는 걸 여성시장 탄생으로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대구시장 선거.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가 무더위로 생길 수 있는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의 건강피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39곳과 보건소 25곳 등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감시 체계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폭염 대비 건강 수칙과 온열 질환의 증상 및 응급처치 방법을 알릴 계획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 비리와 관련해 무더기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지난 3월 24일부터 2달간 특별 점검한 결과 대구의 한 예술단체는 공연장 간부의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해 공연장과 예술단체 대표에게 경고와 함께 1년 동안 지원금 중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의 다른 예술단체는 대표가 단원들의 출연료 일부를 자신이 받고 운영비로 부당하게 사용해 경고와 함께 지원금 중단 2년, 1,000여만 원의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집행을 불투명하게 한 기관과 예술단체 7곳이 경고를 받고 5곳이 지원금 중단 조치를 받는 등 비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 6.4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결과를 쉽게 점치기 힘든 곳이 많습니다. 한치 앞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구를 서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시 지역민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곳은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누르고 이변의 주인공이 된 권영진 후보. 역대 야당 후보 가운데 최고의 중량감을 갖춘 김부겸 후보. 과연 어느 후보가 마지막에 웃을 것인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선에 나선 현 교육감에 교육 현장의 변화를 강조하는 2명의 후보가 도전하는 대구시 교육감 선거. 3선에 도전하는 현 교육감에 2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경북 교육감 선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번복에다 전현직 구청장들의 대결이 펼쳐진 서구청장 선거는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최대 관심 지역입니다. 동구청장과 달서구청장 선거는 야권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얼마나 당선자를 낼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기초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측면에서 오랫동안 이제 거주를 하면서 인지도가 얼마나 높은가 등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경북은 기초단체장 선거가 눈길을 끕니다.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가 1년 반 만에 재대결하는 경산시장 선거. 새누리당이 무공천 지역으로 선정한 상주시장과 청송군수 선거는 전현직 시장과 군수의 대결로도 관심입니다. 혼탁 과열 선거라는 불명예를 안고 치러지는 영덕군수 선거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들 지역의 투표 결과가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올해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과 졸업 학력 검정고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오는 8월 6일 실시하는 중고등학교 입학과 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내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오는 23일부터 닷새 동안 원서를 접수합니다. 경북교육청도 23일부터 닷새 동안 경북교육청과 포항, 안동,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는데 합격자는 8월 25일 대구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9일부터 포항 시내와 인접한 영일대 해수욕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월포와 화진 등 포항 지역 해수욕장은 이달 29일부터, 나머지 경주, 영덕, 울진 지역은 오는 7월 중 일제히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북도 내 해수욕장은 26곳으로 지난해 534만 명의 피서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대구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골목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구 근대 골목 투어 1코스와 2코스를 문화해설사와 함께 둘러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1코스는 경산 가명공원을 출발해 달성공원까지 3.25km로 이뤄져 있습니다. 1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달성을 중심으로 한 대구의 고대, 감명을 중심으로 한 대구의 근대, 향촌동을 중심으로 한 대구의 현대, 이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코스라는 특징이 있고요. 조선시대 관찰사가 진물을 보던 선화당과 관사로 쓰였던 징청각을 둘러본 뒤 바로 옆 대구 근대역사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1932년 조선식산은행으로 시작을 했다가 해방 이후에 산업은행으로 바뀌었다가 2011년에 와서 근대역사관으로 지금 개관을 했는 거고요. 건물의 특징은 수평이 강조되는 르네상스 양식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대구의 산업과 금융, 교육, 의료 등에 관한 자료가 전시돼 대구 근대 생활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 수제화 골목으로 유명한 향촌동을 지나 국성로 공구골목, 중부경찰서 경찰 역사체험관 등을 지나면 마지막 장소 달성공원에 이릅니다. 청동기 시대에 강력한 세력들이 여기 토성을 축조를 해서 음락국가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대구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죠. 워낙 중요한 중심이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이곳을 자기들의 공원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시사까지 만들어내는. 투어 2코스는 개화기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 근대골목입니다. 대구에 남아있는 근대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물이라든가 또 음악적인 자료라든가 또 문학적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동산 선교사 주택을 출발해 3일 만세운동길, 계산성당, 이상화 서산동 고택, 양령시, 종로와 진골목까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재미있는 근대로의 여행이 펼쳐집니다. 또 4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이상화 고택에서 연극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상연돼 즐거움을 더합니다.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골목 투어를 통해서 그전에도 왔었는데 그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왔었거든요. 이 코스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편지를 써서 직접 붙일 수 있는 느린 우체통이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대구 꽃박람회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계속되는 대구 꽃박람회에는
지난해보다 큰 규모로 국내 최고의 플로리스트들이 참가해 작품전을 여는 것을 비롯해 분재와 난, 야생화와 이끼식물 등 다양한 분야의 화훼, 원예 작품이 선보입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키운 식물을 평가받고 선보이는 플라워 콘테스트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대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연주회와 원예 관련 상품 판매전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마련됩니다. 경북대학교와 유럽 명문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는 첫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어제 본관 총장실에서 교육부와 EU 대표부가 주관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28명 가운데 유럽 대학생 12명과 경북대학생 3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8월 경북대와 소속된 유럽대학의 복수학위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북대는 지난 2012년 EU 복수학위 프로젝트 수행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계명대학교 중국센터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함께 유학생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학생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지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들이 생활 방식이나 제도 차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국가와 미래 등 4가지 영역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계명대 교수와 유학생 관리 담당자 등이 한국 사회에 대한 설명과 유학 생활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기초 법질서와 생활 법률, 유학생 관련 출입국 법령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지역 기업인과 법조인, 의사 등으로 구성된 고급미술연구회가 올해 작가로 여류화가 변지현 씨를 선정했습니다. 계명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한 변지현 작가는 환상적이고 신비감을 주는 풍경과 인물이 결합된 독특한 구도와 사실감 넘치는 묘사력을 보여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고 고급미술연구회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7년에 설립된 고급미술연구회는 1989년부터 해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작가를 선정해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날인 오늘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또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또 이후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 안동은 23도로 한낮에도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비구름대를 벗어나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남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늦은 오후에는 가끔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지금보다 2도밖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현재 문경은 1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문경 23도, 상주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북부 지역도 한낮에는 23도를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금요일에는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지만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